오늘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나와서 영상 수업을 원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 하기 전에는 뭘 했냐면 여기 보여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답입니다. 정답 보고 있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바꾸고 얘기합시다. 정신이 사나우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정발고등학교 시험지 답입니다. 네, 여러분 다 맞춰봤겠지만 그 답을 이게 시험지라면 여러분 시험지라면 지금 뭘 했냐면 이 시험지를 선생님이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자료 이렇게 펴놓고 오픈북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항상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시험이든지 하는 거죠. 시험 A 내가 그냥 대충 아까부터 틀린 것 같아 이것과 실제로 확인한 것은 확인해서 그걸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걸 이 원문을 보면서 옆에다 이렇게 두고서 거기 해당 부분을 찾아서 이 오픈북 상태에서 그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갖췄습니다. 주간에서 수령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내가 착각해서 틀렸다. 이 A번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걸 뭘 명사구를 어떤 의미로서 좀 오해해서 그런 걸 잘 못 썼다. 또 여기에서 몇 번을 1번을 많이 18번을 틀렸다. 18번을 내가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건데 이거 오픈북 하면 쭉 보면은 풀 수 있어야지. 오픈북인데 이게 저 교과서인데 근데 이걸 오픈해도 내가 틀렸을 것 같다. 왜? 선지에 있는 단어가 intangible이라는 단어를 모르겠다. 즉 무형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오픈해도 안 된다. 그럼 내 단어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근데 실은 내 교과서 내용을 오해했었다. 애초에 처음에 공부할 때 교과서 내용을 오해해서 여기서 주제를 얘기할 때 내가 이걸 잘 못 찾았었다. 그럼 다음번엔 교과서 내용을 오해하지 않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법 고르기에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아는 건데 문제도 푼 건데 여기서 틀렸다고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하면 되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니까 영서도 시연이도 이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집에 있을 테니까 요건 집에 있을 테니까 시험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뭐 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연이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영서는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해서 뭐야? 누구 왔어? 아니지?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소도 아직 시험 중이어서 백신고도 내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 다음 거.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하냐? 당장 여러분이 12월 7일부터 봐. 12월 7일이에요. 정발이 12월 7일인가 8일인가 시험이고 그 다음에 백신이 다른 학교들이 전부 다 12월 12일날 시험이에요. 그러면 다다음 주면 아마 거의 40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다리지 않고 다음 주부터 내신을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올 내신 하기에는 나오는 진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내신을 1시간 강의하고 나머지 1시간 반, 2시간은 어떻게? 수능하고 다음 주부터 내신하고 수능이 병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내신하고 수능이 병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 내신을 이거 영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들어오든지 먼저부터 듣는 사람이 더 이득을 봐야겠죠. 수능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받은 건데 이제 이거를 데스크에 맡겨놓을 테니까 데스크에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펼치지 마시고 수능 영어 전문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신 영어랑 완전히 달라요. 그죠? 수능 영어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단어가 너무 부족하긴 한데 지금 단어 암기하고 있으면 다 잔단 말이에요. 솔직히 제일 하고 싶은 건 단어 암기야.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 다 파주로 끌고 와가지고 단어 암기 시켰으면 좋겠어. 강제로 묶어놓고. 그럼 솔직히 여러분은 막 날 욕하고 막 몸이 뒤틀리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막 소리치고 고함치겠지만 한 달 후가 지나면 제일 실제로 실력이 느는 건 그거야. 솔직히 묶어놓고 단어 이렇게 하는 거. 뭐 단어 통과 못하면 집에 안 보내.
비인간적이고 이게 영어냐 뭐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제일 신경 드는 건 그거야. 그냥 어떻게 안 되는데 그게. 그래서 수능 영어 전문가가 되려면 단어는 워드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죠?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는 이제 논의를 합시다. 너무 기본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수능하고 이제 여러분이 수험생이잖아. 그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고3이. 이제 고3 똥차 치울 거 이제 여러분이 신차란 말이야. 걔네 간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신도 필요하지만 수능 영어도 필요할 때 수능 영어 전문가가 되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 제한이야. 나 오늘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냥 문제 풀고 있어. EBS 교재 수능 문제 뭐 했어요? 수능 특강 영어 문제 풀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그냥 단맞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건 영어 공부가 아니야. 아니 수능 영어 공부가 아니야. 그냥 그건 영어 공부란 거야. 시간 제한 어떻게 한다? 문제당 100초를 제한한다는 거야. 100초. 문제당 100초 내에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진짜 그냥 살 떨리면서 이거 시간 가네? 그런 거 있죠. 하나 둘 셋 바둑 같은 거 보면은 초읽기 하잖아요. 생각날 것도 안 나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압박감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시간 제한 연습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이놈의 지문이 해석이 안 되네. 이놈의 지문이 아니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지문.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지문. 한글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워낙 어려운 거야. 이게 있거든 수능이야? 한글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막 미칠 것 같아.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한글 해석을 읽어도 이건 우주 언어야. 그거 어떻게 그 답을 맞춰야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을 이걸 해결하는 법. 이걸 연습해야 돼. 해결하는 법. 이게 뭐냐?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 정보를 갖다 빼내는 거야. 정보 취합. 요 연습을 해야 돼. 배워야죠. 영어 선생님한테.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한 문제별 스킬이 존재하는 거 알죠? 그죠? 문제 풀 때 스킬이 있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스킬 적용하는 거. 진짜 야매도 있어. 야매는 1, 2, 3, 4, 5번을 보고서 1번이랑 5번의 선지가 길면 답은 2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심하고 그런 거 말고 문제별 스킬 적용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걸 갖다가 요걸 하는 게 여러분 수능하면은 수능 영어에 관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 가장 큰 고민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선생님 제가 감으로 풀어요.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가장 큰 고민이 감으로 문제를 풀어요. 이게 감으로 풀어요가 가장 큰 고민이야. 수험생들의. 웃긴 건 뭐냐면 1등급도 와 선생님 제가 감으로 푸는데요. 내가 얘기했지. 근데 7등급도 와 선생님 제가 감으로 풀어서요. 1등급하고 7등급하고 같이 고민이야. 왜?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1등급은 그저께 상담한 애도 메디컬 가려고 하는 애야. 포항공대. 민사고 나와서 포항공대 들어갔어. 근데 메디컬도 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영어가 한 번도 1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영어가 89가 나왔다는 거야. 공부를 안 했더니. 그러니까 못 가. 영어가 2등급 나오면 메디컬을 못 가. 치명적이야. 절대평가여도 메디컬에는. 그러니까 다시 하려고 왔는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몇 점 나왔니? 했더니 95점 나왔대. 잘했네. 근데 불안하다는 거야. 선생님 저 또 89 나오면 어떡하죠? 감으로 푼다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놈인데. 한 번도 2등급 나온 적 수능에서 처음으로 89 나오네요. 불안한 거야 지금. 감으로 푼다. 이 감을 어떻게 만든다? 이걸 통해서 감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기. 뭘 통해서? 이거 감으로 푸는 게 맞아.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감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선생님 감으로 안 풀고 선생님 해석하는 것처럼 뒷문장 다 이해해서 불가능하다고. 안 돼. 불가능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해. 교수님도 안 돼. 영어 선생님들도 안 되는 지문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어. 왜? 근데 영어 선생님들은 좀 나뉘어는 뭐야? 맨날 어마어마한 지문을 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이거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저절로 이해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래도 답은 이것뿐이 안 돼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자 오늘부터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이 수능 연습은 그걸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글의 주제인데 종류별로 싹 할 거예요. 자. 좀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한번 여러분 용기를 붙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만 한번 펴볼게요. 자, 첫 페이지 펴서 자, 여기 시간 제한을
첫 시간에 첫 번에 8분을 드리겠습니다. 8분을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여기 온라인 보면 자 좋다. 9분 줄게 9분. 야 처음에 시작. 5번까지만 보세요. 5번까지만 아마 내 생각에 한 5분 있으면 다 풀 것 같아.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쉬워서. 푼 사람은 몰라 앞에부터 뒤에 붙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도입이 뭔지, 그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푼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쉽습니다.
좀 다 푼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8분을 줘야겠어요. 네, 처음에서 9분 줬는데 자, 반 맞춰보겠습니다. 푼것 같으니까 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에 1 빨간색 채점해 주세요. 날 보여주세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2 4번에 3 5번에 4 5번에 4 됐어? 3번? 그다음에 5번 5번 자, 3번 5번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위주로 자, 3번 한번 봅시다. 시간이 안 틀리면서 빨리 맞추면 이해가 돼. 빨리 풀면 틀리면서 빨리 푸는 건 뭐야. 다 그럼 계산을 해 다시 검사를 해야지. 확인하면서 앞으로 좀 빨리 풀게 돼. 난 지금 속으로 뜨끔해가지고 얘들이 너무 쉬웠구나 이렇게 잘하지. 너무 시간을 많이 줬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들어와서 빨리 했는데 앞으로 먼저 풀면은 저기 혹시 이상한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았죠? 모른다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자, 우리 저걸로 영상으로 푸는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번부터 간단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3번입니다. 3번. 자, 왜 이렇게 작죠? 왜 이렇게 작지? 그럴거라? 엄청 작아 보이네. 시트키를 써야죠. 정주행이죠. 가겠습니다. child. 어떤 child냐면 이런 child네요. 자, 뭐가 문제가 있나 봅시다. 그의 행동이, 아이의 행동이 100만 가지 주제 중에 아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out of control하면 통제를 벗어난 거죠. 이 행동이 통제를 벗어난 이 아이는 오케이 향상할 수 있대요. improve. 뭐 했을 때 향상할 수 있냐면 클리어란 단어 모르면 여기서 클리어가 명확한이죠. 명확한 불명확한 모르면 영어가 안 돼요. 그죠? clear. 그때도 얘기했지만 obvious. 이거는 명확한이죠. explicit. 이거는 명확한이죠. 이 단어 모르면 수능 못 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apparent. 겉보기. 명확한이죠. 이런 거 모르면 수능 못 봐요. 그죠? 요거의 반대말이 불분명한. 몇 번 써줬습니다. 그죠? 불분명한이 뭐 있다고요? obscure. 그죠? obscure. implicit. 암묵적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obscure, implicit, vague. 애매모호한.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ambiguous. 애매모호한. 알겠죠? 이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거 모르면 수능을 못 봐요. 네. 불분명한, 이거 명확한. 물론 명확한에 transparent라는 것도 있어요. 투명한이에요. 투명한이니까 명확한 거죠. transparent도 있어요. 투명한이니까 명확한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흐릿한도 있어요. 불명령, 흐릿한, 물러한 단어가 있어요. 흐릿이 만들다. 블러드라는 것도 있어요. 흐릿한. 이런 것도 나오죠. 요거의 반대말, on이 붙어요. 그래서 unambiguous. 이것도 많이 나와요. 당연히 unclear도 있겠죠. 그죠? 불명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불명확한. 이거는 하여간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형용사들. 자, 향상되어집니다. 명확한 한계죠.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제한, 한계가 어떻게 될 때? accept, 정해지고. 요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enforce 하면 시행되다, 실행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되고 시행되어질 때 강제되는 거죠. 아이가 행동에 뭐가?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제한이,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제한, 한계가 실행되고 설정되고, 이거 설정되다죠? 세팅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수동이니까 설정된다 이렇게 가야겠죠. 설정되고 실행되어질 때 향상되어집니다. 자, 도입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아이가 행동이 통제를 벗어나는 거, 막 심한 행동이 좀 아이들은 제한을 가하자 이거죠.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제한을. 자, 그러나 부모들은 must, agree, 동의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맞아. 그럼 이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나왔어. 전개에서. 그러나 그냥 제한만 설정하고 실행하면 되냐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부모는 동의해야 됩니다. 그 제한 한계가 어디에 설정돼야 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렬 구조, and를 중심으로. 그 제한이 어떤 제한이 어디에 설정돼야 될지 그것이 어떻게 will be enforced 시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 제한과 그리고 그 한계죠. 그 한계와 행동에서의 한계 이건 안 돼.
그리고 breaking the limit, 그 한계를 깬 것에 대한 그 결과. 아이가 그 한계를 넘어간 거야. 그럼 처벌이 따라야겠죠. 뭔가가. 불리함이 따라야겠죠. 그것이 명확히 제시되어져야 됩니다. 제시되어져. 누구에게? 그 아이에게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숙제하기 싫대요. 정말 하기 싫어? 정말 하기 싫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강제하지 않고 좋아. 그럼 숙제를 하지 않는 건 좋은데 지금 네가 숙제를 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내일까지는 저거 없어. 탭 없어. 갤럭시 탭 있잖아. 하는 거. 그럼 막 울어요. 왜 없니? 와, 네가 할 일을 못했으니까. 그럼 해요.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죠. 아이에게 제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을 깬 것의 결과가. 그 제안의 실행은요, 시행이죠. enforce, 요거의 명사형이죠. enforce. 그 한계의 시행은 어떻게? 요 단어 모르면 또 수능 못 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능 못 본다고 하는 단어는 일어양 물고 암기하세요. 나 내년 수능 잘 보고 싶으면 일관된이에요. 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coher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관된. 요거랑 같이 하셔야 돼요. 일관된. 알겠죠? coherent, 일관된. 참고로 이런 거 있죠. inherent라는 단어가 있죠. 선생님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뭘까요? inherent, coherent가 아니라 선천적인, 내재된.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intrinsic이라는 단어가 있죠. intrinsic. 이게 내재적인. 알겠죠? 내재된, 본질적인. 이거예요. inherent랑 intrinsic이랑 비슷한 거예요.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것도 있죠. innate. 알겠습니까? inborn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단어를, 지금 이게 원래 정식 수능 수업이면 이렇게 단어 열심히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 흐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반수능 수업이니까 문법은 잘 안 하고 있죠 지금. 그죠? 문법 얘기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수능 수업에서는. 글의 흐름 어떻게 이게 글의 흐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지금 여기가 도입에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그때는 제한을 가하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제한만 가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나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이 펼치고 있죠. 어떻게? 부모가 동의를 해야 돼. 어떤 제한이 설정되고 어디에 설정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 또 이렇게 돼야 돼. 그 한계와 그것을 위반한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어져야 돼. 그 한계는 일관되고 그 다음에 이 펌은 뭐예요? 확보안이죠. 확보해야 돼. 지금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펌은 무슨 뜻도 있어요. 컴퍼니의 뜻도 있죠. 회사의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한이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제한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이죠. 여기까지는. 그죠? 요건. 아이 행동의 제한의 요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플러스적인 요건이죠. 또 이런 이게 나와. 너무 많으면 많은 제한이죠. 너무 많은 제한은 어렵습니다. 학습하기가 어렵고 너무 많은 제한은 엔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연결되는 찾는 연습을 하세요. 너무 많은 제한은 학습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망칠 수 있습니다. 스포일이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 모르면 안 돼요. 망칠 수 있습니다. 스포일. 스포일러 있죠? 영화관에서 망치는 자식, 영화를 이렇게 암기하면 괜찮아요. 스포일러. 알겠죠? 뭐를? 이거는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돼요. 자율성이라는 뜻이에요. 자율, 자치라는 뜻이에요. autonomy. 알겠죠? 자율의, 자율성의, 자율성, 자치성. 알겠죠? 자율성의 발달, 자율의 발달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인데 너무 많은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요. 글의 주제는 이 정도 가면. 그 제한이요. 이거 아까 전에 내가 물로 닦은 건데 깜빡했다. 이게 참 모든 게 씁쓸하지만 돈 따라간다고. 이 분필이 같은 분필인데 여기 학원 분필 되게 좋은 분필인데 나쁜 분필은 아닌데 잘 안 지워져요. 그거 쓰면.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쓰는 분필은 수학 선생님들 쓰는 분필 학원으로란 말이에요. 이건 깨끗하게 지워져요. 근데 훨씬 비싸죠 이게. 하나에 한 600원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통 수업 들어오면 3시간 동안 한 두세 개 쓰거든요. 한 2,000원 쓰면 The limit 그래도 좋아요 이게. 자, 그 제한은요 reasonable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죠? 지금 물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그 제한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리즈너블 합리적이에요. 자, 요 단어도 모르면 안 되는데 요 단어랑 동의어가 있어요. 어떤 동의어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센서블이라는 단어를 같이 아셔야죠. 센서블. 그 다음에 rational. 내가 내신 할 때도 늘 써주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한계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뭐의 측면에서 또 역시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것의 측면에서. 요런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냐? 그 아이의 연령. 요 단어도 모르면 안 돼요. 템퍼라먼트. 요거 뭐예요? 기질. 요 단어가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템퍼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기질 또 뭐 있어요? 디스포지션이라는 단어도 있죠. 경향, 인클리네이션이라는 단어도 있죠.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이건 경향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기질과 그 다음에 발달 수준이죠. 그죠? 그 발달 수준의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안 되는 걸 막 하면 안 되죠. 효과적이기 위해서 양 부모는요, 또 다른 어른들은 어떻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죠? 양 부모가 시행해야 돼. 그 한계를 한 명만 하고 한 명만 하면 안 돼. 계속 그 요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한계를 부과하되 그 시행 요건은 이런 조건하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알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스플릿 하면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야.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돼요. 스플릿, 알겠죠? 나누다, 쪼개다, 나누게 됩니다. 부모를 갖다가 쪼개게 돼요. 선생님은 이걸 쪼개다라고 하겠어요. 기본 뜻으로 나누는 거. 쪼개고 그 다음에 엔드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시프트 찾게 됩니다. 시험해보는 걸 추구하게 돼요. 무엇을 찾다 추구하다. 시험을 해보게 돼요. 그 한계를 갖다가 시험해볼 것을 추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그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제한을 어떻게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좀 더 누구와 함께 요 단어도 아셔야 돼요. 요 밑에 나한테 제멋대로 하게 하는 관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관대한은 보통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generous라는 단어를 써요. 관대한. 마음이 좀 넓은, 후한. 알겠죠? 저 단어랑 같이 하셔야 돼요. indulgent. 마음 제멋대로 하게 하는. 관대한. 뭔가 탐닉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제멋대로 약간 관대한 부모에게 그 한계를 시험해 볼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아빠는 씨도 안 먹히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면 먹혀. 그럼 엄마한테 자꾸 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punishment. 처벌은 아주 명확해야 돼.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명확하면서 연결돼 있어야 돼. 연결됨이죠. 뭐와 직접 연결돼 있어야 행동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 도대체 이거는 왜 틀렸죠?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오답률이 근데 28%나 돼요. 자, 공부 안 하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Ways to giving a reward. 아마 이거 너무 그냥 빨리 풀다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법입니다. 보상을 주는 방식, 처벌을 갖다가 보상과 처벌을 공정하게 페어리가 아니죠. 2번은 consideration 고려사항이죠. 뭐 할 때 place limit on이 많이 나와요. put도 쓰기도 해요. put limit on도 한계를 가하다예요. 아이의 행동에 제한을 가할 때 고려사항 이거죠. 고려사항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번은 점점 증가하는 필요성, 부모의 참여죠.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와, 3번의 예문에 요 단어 너무 중요해요. 디스플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누구 아는 사람? 이 뜻이 뭔지 아는 사람? 규율. 어? 규율. 그렇지. 규율. 그 다음에 훈육. 지금 이건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규율, 훈련.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말고도 많이 쓰여요. 또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아는 사람? 학문 분야로 많이 써요. 학문.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학문. 세 번째. 이거 수능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까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절제심.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디스플린은 너무 중요해요. 야, 이 3번까지 읽은 이유가 있네. 내가 괜히 3번까지 읽고 싶었다. 이상하게. 4번부터는 안 읽을 거예요. 읽을까? 4번부터 됐죠.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병원 맞았지? 또 5번은 다른 사람이 틀렸어요. 자, 5번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5번은 저기 오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5단은 29예요. 5단율이. 아하. 26이면 거의 틀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잘하는 친구가 틀릴 때가 있어요. 이런 어이없이 잘하는 친구가 어이없이 틀릴 때가 있어요. 자, 5번 어떻게 되는지 가봅시다. 자, 5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who have experienced personal hardship, desire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많은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에요. 자, 도입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한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이죠. 하드십 하면은요, 어려움,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은, 어려운 고난을 겪은 많은 부모들이 갈망합니다. 이게 동사죠. 더 나은 삶을, 아이에게는 더 나은 삶을 갈망합니다.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마.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마. To want to spare children from having to go through unpleasant experience on no brain. 자, 여기 그다음에 이게 도입에서는 무슨 얘기야? 일반 부모들은 이렇습니다. 일반 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having to go through 불쾌한 경험을 갖다가 그러면 하필 이 단어를 모르겠네? 스페어란 단어를 모르겠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열심히 쩔쩔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단어는 해석이 돼 있잖아.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그러면 아이가 이걸 뺐다고 쳐봐. 아이를 갖다가 원하는 거야. 아이가 어떻게 하길 원해?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게 하길 원하는 걸 거 아니야. 이게 불쾌한이니까. unpleasant니까. 이해하겠어요? 불쾌한 경험을 이게 겪다 경험하다인데 이거 모르면 어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걸 거 아니야. 불쾌한 경험을 갖다가 겪지 않도록 그죠? 않게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어요? 투부정사니까. 이거는 A가 B 하는 걸 면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페어하면 면하게 하다. A가 spare A from B, A from ing 하면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면하게 하다. 면제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면제해주는 거. 아이가 불쾌한 경험을 겪지 않도록 아이를 갖다 면하게 원하는 것은 이건 어때요? 이건 욕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고귀한이죠. 고귀한, noble, 고귀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귀한 목적이며 그리고 그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스탬프람이라는 단어 모르면 수능 못 보죠. 스탬프람은 뭐예요? 뭐뭐에서부터 유래된다. 오리지네이트 프람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뭐뭐에서 나오다, 뭐뭐에서 유래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유래된 거예요? 어디에서 유래해요? 사랑과 관심에서 유래한 거예요. 사랑과 걱정, 관심, 아이에 대한. 야, 요즘엔 어떤 줄 알아요? 빌딩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이한테 빌딩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속세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 빌딩이면 40억이 나와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100억을 만해서 국가에 내야 돼요. 근데 빌딩만 딱 빌려주면 100억을 내가 40억을 낼 수가 없잖아요. 빌딩을 팔아야 되는 거야. 부모가 이 자식은 능력도 없는데 빌딩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세 나온 거 가지고 빌딩 팔면 그 돈 가지고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 있지만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순식간에 없어지거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상속세 낼 돈 40억 현금을 따로 마련해줘요. 실제로 그러더라고. 부모가 안 쓰는 거야. 70 먹으신 분이 80 먹으신 분이 왜 이렇게 안 써요?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아니 돈도 많으시는데 차도 안 돼. 차도 한 15년짜리 타다가 그때 타고 다니는 거야. 돈 모아야 돼. 왜?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우리 아들이. 마음은 이해되는데 좀 그렇다. 그 애들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자,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부모 마음은. 다만 그게 올바로 좀 전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방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what these parents 이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주어야 또. 그죠? 그러나 이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 고통 주기 싫었을 때. 이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왓절이죠.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죠? 뭐냐? 요런 반면에 됐다음에 조동사 나와야죠. 근데 while 나온 거 보니까 전이 하나 끼어 들어간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in short term. 이게 기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뭐 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이 부모가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4대 천함 기억나십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요번에 실험 아까 엎어 보니까 수업에 나왔더만 정말고에 어떻게 그 아이의 삶을 갖다가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기쁨만 주니까. In the long term 어떻게는요? 장기적으로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걸 맡고 있다는 거야. 나 이거 특검했어. 그들이 맡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아까 전에 spare A 프람 B 이게 나왔죠. spare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들이 prevent A 프람 B가 나오고 있죠. A가 B 하는 걸 맡고 있다는 거야. 그죠? ing. 그 아이들이 얻는 것을 맡고 있다는 거야. 어떤 셀프 컨피던스, 자기 자신감, 자존감, 자아 확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자신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멘트 스트렝스, 정신적인 힘이라든지. 마지막에 뭘 맡고 있어? 중요한 인터퍼스널, 대인 간의, 사람 상호 간의 기술, 사람을 대하는 기술, 이런 것을 획득하는 걸 맡고 있다는 거지. 부모가 다 해주니까. 아시겠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딸도 양가에 친가 외가에 아들 딱 딸 하나야. 그러니까 고모랑 이모들이 그냥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는 거야. 탭도 우리 딸이 얘기하기 전에 탭 딱 갖다 맞춰. 나는 그냥 해. 요번에 삼촌이 갤럭시 워치를 사줬거든? 지금 3학년인데 아직 사용도 안 하고 있어. 벌써 한 달째 그냥 가지고 자기 책상에 올려놨나. 그러면서 왜 안 쓰니? 왜 안 쓰냐 뭐라는 줄 알아? 나는 별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삼촌이 그냥 사준 거야. 안 좋더라고. 필요해서 간절히 원할 때 뭘 해줘야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여기서 그러면 도입해서 전개해서 어떻게 가고 있니? 부모의 마음, 더 나은 삶을 해주고자 하는 부모는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고귀한 목적이고, 그죠? 이런 거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바람직하다? 부모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나가죠. 어떻게 된다? 부모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이런 걸 조심하자 아이 얘기할 때. 그죠? 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주장이었잖아.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좀 이런 면이 있지 않나라고 자기 주장 나왔잖아. 자기 주장 나온 다음에 A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할까봐 두 가지 방법을 쓰지. 하나는 유명한 사람을 하나 넣는 거야. 그게 뭐야?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 이름을 하나 대는 거지. 19세기에 영국의 저자인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이름 하나 대는 거죠. 자신의 놓은 거를 하나 대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죠. 인용구를 하나 쓰고 있고. It is doubtful.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더 심한 저주예요. 펄상에. 어떤 더 심한 저주가 시행될 수 있는지 실행되다죠. 강제되다죠. 어떤 더 심한 저주가 강제될 수 있는지 사람에게 강제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완전한 만족이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저주라는 겁니다. 완벽한 만족. 그의 욕구의 완전한 만족보다 더 큰 저주가 어떻게 사람에게 강제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뭐에? 그에게 있어서 노력 없는 그의 욕구의 완전한 만족 이거죠. 컴플리트가 완전한이라는 뜻이고 그래티피케이션이 만족이고 잘 보세요. 모든 바람에 대한 만족이야. 노력 없이 그 자신 스스로 하는 노력 없이 완전한 만족만큼 더 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이런 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거야. 그죠? 사람에게 어떤 것도 이거 남기다죠. 그죠? 남기다인데 nothing이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그의 희망도 남기지 않아. 바람도 욕구도 없어. 그 다음에 애쓰는 것도 없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뭘 하려고 노력하려고 간절히 원하다가 받는 그런 것 없이 희망이나 바람이나 어떤 투쟁 애씀도 없이 그런 것도 남기지 않고 노력 없이 그냥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딨냐 이거야.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지. 결론이죠. 컨클루전이죠. 그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는 필요합니다.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다루는 것 필요해? 이건 다루다죠. 다루다 대처하다죠. deal with 하면요. 그죠? 뭘? 실패를 갖다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뭘 필요로 해? 애쓰는 게 필요해. 스트러글이 애쓰다죠. 저 단어 모르면 안 돼. 뭘 통해서? 약간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분투하다. 스트러글 하면요.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지가 그걸 헤쳐나가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experience. 뭘 경험해?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야? 답이 5번이 뭐야? 차이. 뭐의 차이? 부모와 아이의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 5번 아니죠. 4번은 뭐예요?
필요성. 부모가 그들의 아이를 어떻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둘 필요성. 그죠? 하고 다 보내는 거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30분부터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한 세트만. 길게는 안 할게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갑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